11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우리 입새님들, 이 카드의 뜻을 직역하면은 사랑에 한 번 더 걸어볼 용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드 아래에 문구에서도 사랑은 우리의 삶을 바꾼다 라는 말이 적혀져 있는데요. 관계가 끝나도 마음이 끝난 건 아닐 수 있고 그 여운이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우리 입새님들도 어렴풋이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 입새님과 그 사람 사이의 흐름을 보면은 흐름에서는 펜타클 나이트와 그리고 달 카드가 나왔어요. 펜타클 나이트, 그러니까 동전의 기사는 상대방이 입새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낸 상태는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의 움직임은 굉장히 느리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한 공백기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마음 한켠에 우리 입새님과의 연결을 무겁게 간직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 달 카드가 함께 나왔다는 건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달 카드는 애매함이나 불확실함을 상징해요. 현재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혹은 일부러 감추고 있는 무의식적인 불신이 깔려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아직 끝은 아닌데 그렇다고 다시 시작할 용기도 없는 상태인 거죠. 이게 지금 두 분 사이에 그 흐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달 카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입새님도 이 관계에서 무엇을 믿고 기다려야 할지 혼란스럽게 느끼셨을 수 있어요. 이제 그 사람 속마음을 볼 건데요. 연인 카드가 나왔어요. 상대방이 아직 입새님과의 관계를 마음속에서 정리된 과거로 두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단순한 그리움 이상으로 이 관계가 나에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뜻이에요. 다만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나머지 카드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컵 페이지는 감정은 있지만 아직 미숙한 마음 그리고 표현력을 상징해요. 상대방은 마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페이지는 조심스러움이 많은 인물이에요. 이건 관계를 건드리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읽어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페이지가 또 나왔어요. 소드 페이지, 정보를 탐색하거나 상대를 관찰하는 역할을 하죠. 그 사람은 지금 입새님에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진 않지만 잊으려고 노력하거나 무관심한 상태는 아니에요. SNS를 살펴보거나 우리 입새님의 근황을 친구를 통해서 알아보려 한다든지 그런 관찰하려고 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두 장의 페이지가 동시에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감정도 있고 궁금함도 있지만 결정적인 용기나 실행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 입새님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반복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그 고민이 행동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흐름이랑 속마음까지 봤을 때 지금 이 관계는 서로가 진짜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6월 달에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올 수 있을지부터 볼 건데요. 카드는 마법사, 그리고 컵 페이지가 또 나왔어요. 마법사는 능력은 충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상대방 쪽에서도 연락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의지 자체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마법사는 뭔가를 시작하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행동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카드예요. 그런데 옆에 컵 페이지 카드가 또 나왔어요. 속마음에서도 나왔던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여전히 감정은 있지만 표현 방식이 유약하고
조심스럽다는 뜻이에요. 앞에서는 속마음으로 지금은 행동 가능성으로 나왔다는 거는 실제로 연락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는 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할 수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준비가 덜 됐다라고 읽혀지고 있어요. 그럼 두 사람의 재회 가능성,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요. 일단 행맨 카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매달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가 현재 정지 상태에 가깝다는 걸 보여줘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참거나 기다리거나 혹은 스스로가 상황을 그대로 멈춰둔 채 기다리고 있고 혹은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심판 카드가 나왔어요. 심판 카드는 과거의 감정이나 선택, 관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을 보여주는데요. 재회 리딩에서 심판은 좀 파워풀한,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예요. 서로 다시 마주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는 신호를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완드 7번이 나왔다는 거는 재회가 이루어진다 해도 상대 쪽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다시 시작한다는 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조심스럽고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데 다시 관계를 시작한다는 건 그 사람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열려있기보다는 이 정도 선까지만 라고 선을 긋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무너지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이 흐름을 쭉 읽어보면은 현재는 정체 상태이고요. 그걸 다시 제외할 수 있는 기회는 오겠으나 상대방의 태도가 너무 방어적이라서 열린 흐름은 아닐 수 있다 라고 읽어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입새님의 선택 카드가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걸어볼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흐름을 보면은 상대방 쪽도 생각은 하고 있고 감정도 있고 또 실제로 연결될 기회도 존재하긴 하지만 아직은 이 관계를 다시 여는 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관계가 왜 멈춰 있었는지 그 방해 요인은 어떤 거고 우리 입새님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까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우리 입새님들의 방해 요인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요. 컵 3번이랑 펜타클 2번이 나왔어요. 컵 3번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개입이나 주변인 혹은 외부 일정 같은 게 재회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뭐 썸녀가 생길 수도 있고 썸남이나 혹은 지인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외로움을 좀 잡거나 못 깨닫게 하는 상황일 수가 있고요. 제3자의 인물이 아니라면 이 관계에 집중하기 어려운 복잡한 배경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펜타클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방 쪽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사람 스스로도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자꾸 개입하니까 그래서 더 감정적이든 생활적인 이유든 간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관계의 흐름을 멈춰 세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 두 가지 카드가 보여주고 있어요. 입새님이 감정적으로는 분명하게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도 상대방 입장에선 내적 갈등과 외부 요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조언 카드로 나온 카드를 잘 보면은 한 남자가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 모습이에요. 카드에서 뜻은 기다림이라든가 내면의 정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지금 당장 뭔가를 바꾸기보다는 우리 입새님 스스로의 중심을 더 단단히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이 아직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우리 입새님이 먼저 자신 안의 갈피를 잡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관계는 무엇인지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기다리되 무작정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 입새님만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내면을 다져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카드 뒤에서 지금은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해가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금만 스스로를 잘 잡아가면서 기다려 주시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자면 이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상대방은 감정을 여전히 품고 있고요. 연락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스스로의 불안정함과 그리고 주변 환경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입새님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상대의 행동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입새님의 내면을 좀 정리하고 중심을 세우는 것.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는 좀 단호하게 내가 원하는 관계는 이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 그걸 갖추는 게 중요해요. 이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우리 입새님들, 이번 카드의 뜻은 신체적 접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드러운 접촉이 줄 수 있는 정서적인 안정감, 말보다 더 깊은 연결을 상징하는 카드죠. 이 카드가 선택 카드로 나온다는 건 이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따뜻한 교감에 대한 갈증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럼 입새님과 그 사람의 흐름 같이 읽어볼 건데요. 지금 흐름 카드로는 완즈 7번이랑 바보 카드가 나왔어요. 완즈 7번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지금 이 관계에서는 한쪽이 여전히 조심하고 있고요.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건 반대 성향의 에너지를 가진 카드가 나왔는데요. 바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작이나 부담 없는 시도 혹은 가벼운 접근, 기존의 틀이나 관계의 정의를 떠나서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 충동적인 혹은 무계획적인 가능성을 의미하죠. 두 장이 같이 나왔다는 건 심리적으로 조심하지만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접촉이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할 거야 라고 마음을 가지면서도 막상 기회가 생기면 그래 한번 해보지 라고 할 수 있는 내적 충돌 상태가 이 흐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 속마음으로는 완즈 3번 카드랑 완즈 나이트 그리고 교황 카드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완즈 3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지금 과거보다는 앞으로를 좀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입새님과의 관계를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만나면 어떨까? 지금 연락하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완즈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여전히 입새님에게 열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다만 이 감정은 조금 충동적일 수가 있고요. 오래 참고 좀 쌓아내는 그런 감정이라기보다는 순간적으로 보고 싶다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식의 움직임이에요. 앞에 바보 카드랑 같이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생각이 깊지 않아도 행동을 갑자기 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교황 카드는 이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진지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감정 자체는 즉흥적일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우리 입새님과의 인연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는 식의 의미부여가 좀 강하게 깔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을 하게 된다면은 단순한 감정 교환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재접촉이나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이 세 장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본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 감정도 있고요. 열정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가볍게 보지도 않아요. 다만 그 방식이 조금 충동적이고 타이밍이나 표현 방식이 좀 정제되어 있지 않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6월 안에 연락을 할지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카드에서 보여주는 흐름으로는 서로가 아직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낸 상태는 아니지만 직접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만큼의 정리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잊으려고 애쓰는 모습도 있고요. 하지만 더 큰 거는 어떤 식으로든 마주쳤을 때 감당할 자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연락이 가능한 상황일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자주 흔들릴 거고요. 결정 직전에 조금 멈추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6월이라는 시간 안에 연락이 들어올 확률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실행력 부족으로 인해 좀 낮은 편으로 느껴집니다. 생각은 계속 날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움직임으로 옮기지 못하는 구간이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럼 실질적인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볼 건데요. 이번 재회의 흐름은 감정보다는 태도의 문제예요. 상대방은 감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감정을 다시 꺼내놓는 일에 대해서는 부담과 피로를 먼저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 이 사람은 관계를 감당하고 유지해 나갈 만한 정서적 여유나 심리적인 에너지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흐름이 닿았을 때는 피하고 싶은 본능이 먼저 작용할 수가 있어요. 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정의 유무보다는 상처를 다룰 수 있는 준비와 행동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요. 이 사람은 지금 두 항목 모두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의미 있는 관계로 다시 닿을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보다 다시 아프면 어떡하지? 라는 방어 심리가 더 강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2번을 선택하신 입새님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 연락은 생각하고 있지만 결정 앞에서 주저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감정은 남아있어도 재회를 추진할 실행력이나 방향성은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의 재회는 상대방에게 아직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는 걸 같이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요. 감정적 충동보다는 관계 자체에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모습이에요. 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지만 다시 이어지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감정보다 피로와 회피가 좀 더 흐름에 가깝고요. 그로 인해서 재회는 가능성보다는 보류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왜 이 관계가 보류되었는지, 그 방해 요인은 무엇이고 우리 입새님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까지 정리해 드릴 건데요. 우선 이 관계를 지연시켜온, 그러니까 재회가 쉽지 않은 그런 방해 요인은 외부 요인보다는 상대방의 내적 태도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펜타클 4번 같은 경우에는 관계 안에서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감정이라기보다는 통제감이나 주도권, 아니면은 본인이 지키고 싶은 위치나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커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은 이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먼저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입새님 쪽에서 균형을 맞추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타인을 신뢰하기보다는 안정된 틀 안에서 그 안에서만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좀 많이 막아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태양 카드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긍정과 밝음의 상징이지만 방해 카드로 나왔을 때는 지나친 자기 확신 혹은 외부에 보여지는 관계의 이상적인 이미지, 나의 이미지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감정보다는 이 관계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혹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서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두 카드를 같이 보게 되면은 이 관계는 감정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감정을 움직일 만큼 태도가 유연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관계를 좀 본인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자세가 있어요. 이어서 조언 카드를 읽어보면은
여자가 양손에 칼을 쥐고서는 그 손이 묶여져 있어요.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굉장히 마음만 상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입새님들, 이 관계를 일단 두고 보자는 식으로 계속 끌고 가면은 감정 소모나 상처만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다면은 결국 우리 입새님들이 또 감정을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 연락 올까 같은 불확실한 기대보다는 내가 어디까지 기다릴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리를 확실하게 할 건지를 미리 기준으로 정해두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선을 제대로 그어놓고 판단하는 습관을 만들어두면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관계는 재회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 쪽에서 마음을 열거나 움직일 준비가 부족해서 흐름이 계속 막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연락이 오더라도 그게 금방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질지는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새님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 입새님들에게 중요한 거는 감정보다는 일정한 기준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는지, 기다리는 동안 내 감정을 어떻게 지킬 건지, 이걸 먼저 정해두시면은 재회든 정리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 페이스를 지키실 수 있으실 거예요. 3번 카드는 사랑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데 시작돼요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입새님이 뽑아주신 이 카드는 지금 이 관계가 그냥 감정만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가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상대방도 입새님에 대한 감정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지금은 그 감정보다는 서로가 어떤 입장인지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지 잘 안 보이는 상태에 가까워요. 그럼 지금 상대방과 나의 흐름이랑 그리고 상대방의 속마음까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입새님과 상대방의 흐름을 봤을 때는 관계가 아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닌 애매한 정지 상태에 가까워요. 완드 2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상대를 한 번쯤 떠올리기는 하지만 다시 이야기해보자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둘 다 지금은 움직이는 것보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일 수가 있고요. 거기에 펜타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새님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서툴게 멈춰있는 모습이에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마음이 없어서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표현에 좀 익숙하지 않거나 지금은 그럴 자신이 없어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일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 장을 같이 보게 된다면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은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은 누가 먼저 나설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말 꺼내야 할지도 몰라서 계속 뭐랄까 눈치만 보고 있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이거는 서로가 안 본다 이런 의미보다는 아직 조금 미지근한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된 흐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 속마음을 보면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안쪽으로는 꽤 복잡하고 무거운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컵 1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새님과의 관계에서 한때 따뜻하고 안정감 있었던 기억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가족 같았던 감정이나 익숙함, 같이 했던 안정적인 흐름 같은 것들이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기는 한데요. 그 뒤에 소드 10번이 나온 걸 보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이 관계가 한번 크게 무너졌다는 기억도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실망이나 상처,
감정적인 한계 같은 것들이 지금도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서 쉽게 다가서거나 다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상태는 아직 아니에요. 거기에 마지막 소득 9번까지 나왔다는 건 혼자 있을 때 걱정이 많아지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말은 안 해도 계속 마음속으로는 우리 입새님 생각을 반복하면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마음을 확고하게 다잡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스스로를 좀 더 피곤하게 만드는 모습이 느껴져요. 상대방 우리 입새님을 완전히 밀어낸 것도 아니고 좋았던 기억도 꽤 가지고 있지만 근데 그만큼 그 관계 안에서 힘들었던 기억도 같이 남아 있어서 지금은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감정은 남아있지만 흐름은 멈춰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감정보다는 그 사람의 움직임을 볼 거예요. 연락을 할 건지, 재회 가능성은 있는지 한번 짚어볼 건데요. 우선 6월 안에 연락이 올까를 보면은 상대방이 연락 자체를 완전히 닫아놓고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연락이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그리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조금 형식적이고 거리 있는 태도로 조심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펜타클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람이 우리 입새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느껴지지는 않은데요. 어떻게든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볼지 혹은 좀 중립적인 방식으로 마주칠 수 있을지 좀 일적인 방법이라든가 제3자를 통해서 마주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계산해보고 따져보는 모습이에요. 소드 퀸 같은 경우에는 감정 표현이 드러나는 상황보다는 좀 이성적인 판단이랑 선을 긋는 말투로 좀 접근하는 태도를 보여줘요. 이 사람이 연락을 한다면은 좀 상냥한 표현보다는 좀 정리된 말투라든가 업무적인 말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 운세를 봤을 때 연락이 올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연락은 올 것 같고 올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뭐 감정이라든가 따뜻한 감성, 뭐 예전의 추억 이런 것보다는 냉정하고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요. 재회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떨지 카드를 읽어볼 건데요. 제가 일단 봤을 때 이 3번을 선택하신 입새님들은 대부분 사내 연애이시거나 아니면 CC 조금 공적인 관계도 같이 엮여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일단 완드 4번 같은 경우에는 겉모습으로는 제외했을 때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좀 마주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은 대면 자체 얼굴 보고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소드 8번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지더라도 감정적으로 자유롭기보다는 서로가 눈치 보거나 좀 갇힌 듯한 상태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커요. 감정은 있어도 서로가 말 못하고 마음을 닫아놓은 채로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흐름이 또다시 반복될 수가 있고요. 황제 카드. 이 카드는 상대방이 이 관계를 감정보다는 틀이나 원칙에 맞춰서 다시 보려고 할 거예요. 어느 한쪽이 맞춰줘야 된다면 우리 입새님 쪽에서 맞춰주고 배려해야 될 가능성이 크고요. 상대방은 자신이 정한 방식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연락이 오더라도 좀 다정한 분위기가 아닐 수가 있고요. 재회 가능성 있지만 조금 공적인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상대방한테 좀 맞춰줘야 되는 그런 관계일 수가 있어서 우리 입새님이 재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좀 입새님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관계에서 흐름을 맡고 있는 부분은 노력의 방향이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이미 한번 무너졌던 구조에서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 멈춰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이 관계 안에서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방해 카드로 나왔다면 그 노력이 균형 잡힌 교류가 아니라
한쪽만 애쓰고 있었던 흐름이었을 거예요. 그게 입새님 쪽이었을지 상대방이었을지는 전반적으로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입새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관계 안에서 이미 한번 무너졌었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말싸움이었던 감정이 쌓였던 간에 아무 말 없이 멀어진 거였던 간에 한번 깨진 느낌이 있었고요. 그 여파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조합은 다시 이어질 수 있기는 해도 예전 방식으로 하면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조언 카드를 보면은 이 카드에서 지금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춤을 추고 있어요. 같은 리듬, 같은 흐름을 타야 조화가 생긴다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리듬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걸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먼저 맞춰주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지금 흐름 안에서도 서로가 진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나를 좀 무리하게 배려하거나 맞춰주지 않아도 괜찮은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외해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감정만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속도와 기준이 어느 정도는 맞춰져야 가능하다는 게 있으니까요. 한번 좀 진지하게 그 사람한테 맞춰줄 수 있는지, 그 사람도 변화가 가능한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세요. 4번 카드를 선택하신 우리 입새님들,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뜻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감정 이상으로 표현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걸 꺼내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카드가 선택 카드로 나왔다는 건 입새님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감정을 감추거나 말하지 못했던 시간이 꽤 길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두 분 사이의 흐름을 볼 건데요. 이 두 장을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 여전히 감정적인 연결은 남아 있어요. 심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흐름이 마음속에서 다시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동시에 소드 8번이 나왔다는 건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여전히 망설임이 많거나 막힘이 많다는 뜻이에요. 잊혀진 거는 아닌데요. 다시 손 내밀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어떤 오해나 단절이 있었고 그걸 서로를 좀 조심스럽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도 입새님을 생각은 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그 생각에 흐름이 딱 멈춰져 있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속마음을 읽어볼 건데요. 우선 상대방 속마음은 꽤 복잡하고 조금 단단하게 묶여져 있어요. 소드 5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서로 간에 마음이 크게 상하거나 입장이 충돌했던 일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일 때문에 상대방은 지금도 우리 입새님과 감정적으로 부딪힐까봐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소드킹이 나온 걸 보면은 겉으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좀 냉정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은둔자, 허미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아직 감정적으로 정리를 못했고 혼자 생각을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아직 감정도 남아있고요. 흐름도 새로 올라오는 흐름이기는 해요. 하지만 표현하지 않고 좀 마음을 좀 감춰두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또 한 번 부딪히거나 불편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도 갖고 있고요. 예전 일에 대해서 후회나 자책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감정은 남아있는데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6월 안에 연락이 올 건지, 재회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읽어볼 건데요.
우선 연락 여부를 봤을 때 상대방은 지금 연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속으로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낸 상태일 수도 있어요. 소드 7번 같은 경우에는 연락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생각은 있지만 솔직하게 꺼내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말을 돌려하거나 상대가 먼저 다가오길 좀 기다리는 자존심 싸움도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서 머릿속에 그림만 그리고 있고요. 거기에 또 펜타클 킹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자기 입장에서 안정되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감정보다는 지금 내가 연락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이 상황에서 내 입장은 어떨지, 그런 나를 위한 자기 이익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면은 연락은 꽤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모든 상황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는 조금 그런 단호한 입장이 있어 보여요. 중요한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 읽어볼 건데요. 이 카드가 맨 앞에 나왔다는 거는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회의 조건이 마음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이것보다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균형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전엔 누군가가 감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더 많이 쏟았던 관계라면은 상대방은 지금 그걸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담이 느끼지 않을 선에서만 맞추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예전에 상대방이 좀 더 많이 줬던 입장이라면 다시 관계가 시작됐을 때는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관계가 다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더 많이 사랑하고 누가 더 감정적인 부담을 지느냐 이거는 또다시 생길 수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재회 자체의 생각은 하고 있으나 이걸 현실적인 준비나 확신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고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마음속에서 우리 입새님을 떠올리거나 다시 이야기하면 어떨까라고 상상은 하는데요.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은 아직 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중간에 나온 걸 보면 스스로 재회를 주도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카드 소드 5번이 나왔어요. 재회가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고요. 서로가 상처 주고받았던 그랬던 시절, 그 기억들이 다시 한번 반복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봤을 때 조금 회피적인 성향이 있어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상황을 피하거나 조금 말을 아끼는 쪽에 가까워서 재배 후에도 문제가 생기면은 제대로 풀기보다는 다시 잠수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재회 자체의 가능성을 봤을 때는 아직 움직이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조금 정체되어 있는 흐름으로 읽혀지는데요. 심지어 재회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입새님들 조금 마음고생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카드를 뽑아봤고 거기에 맞는 조언까지 읽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방해 카드로 행맨, 매달린 남자가 나왔어요. 이 관계가 서로의 진심을 알면서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감정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정체된 흐름이에요. 거기에 이 행맨 카드 같은 경우에는 희생이나 참음, 인내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방해 카드로 나왔다는 건 우리 입새님이 감정적으로 많이 참고 있었고 그 상태가 너무 오래되면서 관계가 멈춰 있었던 흐름일 수 있어요. 혹은 입새님이 아니라 상대방이 많이 참고 있었을 가능성도 크고요. 거기에 함께 나온 컵 2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좋은 카드지만 여기서는 감정이 잘 맞았던 그런 흐름이 지금은 관계 유지의 부담감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감정이 잘 맞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또 움직여야 되나? 이번에 또 내가 맞춰줘야 되나? 라면서 피로감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커요. 서로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고 있는 모습이고요. 감정적인 불균형이 이 관계의 핵심인 것 같아요. 조언 카드를 보면은 호랑이 모습에 위에랑 아래가 그림이 다르죠. 색깔도 다르고 이거는 지금 이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지 말고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반전이나 변화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몸색이 반쯤 바뀌어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내면의 흐름이 겉으로 좀 드러나는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입새님이 혼자서 감정을 정리하거나 상대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면서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 기준에 맞춰주는 흐름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입새님 중심으로 관계를 다시 재정렬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참지 마시고 흐름을 기대지 마시고요. 스스로 먼저 무언가를 바꿔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